아침 단상 348호 정옥성 목사.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둘러싼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여러 추문은 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루소를 비롯한 계몽 사상가들에게 심취한 지식인들과 그들을 뒷받침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불만과 경제난과 식량 가격 폭등 때문에 한껏 고조된 도시 서민 상퀼로트와 지방 농민들의 저항의식 등이 한데 겹쳐 한때 유럽에도 가장 찬란했던 프랑스 왕조는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갔고 프랑스의 대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잃어버린 루이 16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1791년 6월 21일 왕 루이 16세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자신의 아들 루이 샤를 등 가족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파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도달하기 전에 프랑스의 국경 지방인 바렌에서 시민군에게 발각되어 파리로 압송되었습니다. 국민 공회는 이 루이 16세 내의 국외 탈출 미수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공회 의원의 대다수는 그래도 지금까지 모시던 왕인데다 루이 16세는 특별한 이적 행위를 하거나 폭정을 휘두르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사형으로 처리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시 밀량 드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 의사당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루이 16세가 용서되거나 만약 무죄라면 혁명은 어찌 되는 겁니까? 만약 루이 16세가 무죄라면 모든 자유의 수호자들은 중상 모략군이 되고 맙니다. 국가가 살기 위해선 왕이 죽어야 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연설로 분위기가 급 반전되었지만 개표를 해보니 표결 결과는 막상막하였습니다. 사형 반대표와 사형 찬성표가 엇비슷한 가운데 결국 사형 찬성표가 근소하게 많아 루이 16세의 사형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793년 1월 19일 국왕 루이 16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루이 16세는 추운 겨울 파리 한복판의 콩코드렛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처형되었습니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약 9개월 뒤인 10월 16일에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왕비에 대한 죄명도 나중에 거의 조작된 유언비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루이 16세와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 콩도르세 단두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막이 오른 공포정치는 1년 사이에 1만 7천 명을 단두대로 보냈고 지방반란 진압 과정에서 따로 3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습니다. 지방에서의 반혁명파 박멸 과정은 단두대보다 더 화끈해서 사람들을 수백 명씩 구덩이에 몰아넣고는 대포할 세대를 퍼부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숫자지만 반정부 운동의 중심이었던 방대가 일시적으로 진압되었을 때는 한꺼번에 25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물론 루이 16세 재판 당시 그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나 왕의 불리한 증인을 하지 않는 증인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손꼽히는 라부아지에, 낭만주의 시의 선구자인 세니에, 유명한 천문학자였고 혁명 초기에 국민의회의 의장을 지냈던 바이도 단두대 제물이 되었습니다. 공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죽음을 진두지휘했던 로베스피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을 억압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일,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런 자들을 용서하는 일, 그것은 야만입니다. 폭군의 잔인함은 그저 잔인함일 뿐이지만 공화국의 잔인함은 미덕입니다. 미덕을 가지지 않은 자는 살 가치가 없었고 그 미덕의 기준은 오직 로베스피에르와 몇몇 자코뱅이었습니다. 지롱드의 뒤를 이어 에베르파가 숙정되고 마라가 암살되고 당통마저 부정부패 혐의로 단두대로 보내지면서 로베스피에르의 독재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과연 공포의 힘으로 극심했던 파리와 지방의 소요도 한때 진정되었습니다. 혁명은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았고 더 이상 토론해야 할 쟁점도 개혁해야 할 제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은 단두대 위에서 얼어붙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전국이 오래 버티기에 테르미도르의 태양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로베스피에르와 생쥐스트의 동무되었던 국민공회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일어서서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흥분한 의원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청에서 농성 중이던 로베스피에르 일파를 부르동과 바라스가 이끄는 위병들이 습격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턱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날이 바뀌어 7월 28일 공포정치의 주역들은 자신들의 수립한 방식 그대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조사도 없었고 변론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한 검사 역시 공포정치 내내 충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온 부키의 탕빌이었습니다. 오후 5시 로베스피에르, 생쥐스트, 쿠통, 오기스탱 그 밖에 18명이 마차 3대에 나누어 실린 채로 혁명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공포정치 동안에도 그래도 당통이나 에베르 같은 거물의 경우 사형 판결이 나고 나서 며칠의 유예는 두었으나 이들은 오전에 선고받고 그날 오후에 바로 사형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민중의 소유를 염려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연도에 나와 구경하던 민중은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욕을 하거나 조롱을 퍼붓는 시민들과 매춘부들, 어느 골목을 돌 때는 추레한 형색의 노동자들 몇몇이 서 있다가 마차에 대고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들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것을 달관한 듯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콩도르세 혁명광장의 한가운데 높이 솟은 단두대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아니 혁명력으로 치면 뜨거움의 달이라는
뜻이 되는 데르미도로의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뙤약볕 아래에서 한 사나이가 두 손이 묶인 채 혁명광장의 높이 솟은 단두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두 명의 형리가 그의 목을 구멍 안으로 집어넣었고 잠시 후 49kg에 달하는 칼날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순간 붉은 물보라가 테르미도르의 푸른 하늘을 가렸습니다. 형리들도 군중도 무덤덤했습니다. 그런 장면은 대략 1년 전부터 질리도록 보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막 단두대의 제물이 된 사람도 오늘만 20번째의 제물이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백주대낮에 민주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살육국에 막을 올렸던 장본인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였다는 점일 뿐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만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흡혈귀, 맹혈동물, 야심과 독재자 등의 지독한 악명과 함께 변호사, 민주주의자, 자유와 인민의 벗, 불행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의 옹호자 등의 찬사가 붙어다닌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훌륭한 애국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의회를 전체적으로 지배한 독재자였습니다. 그에게 붙어다닌 찬사는 어리석은 대중의 헛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역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1794년 7월 28일 왕을 심판한 자들과 함께 기요틴에 목이 잘렸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에서 결코 호의적인 정치인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혁명기에 활동한 많은 인물들의 동상이 세워졌지만 그에게 바쳐진 프랑스인의 기념물은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결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 안에 욕심과 욕망이 타자에 휘둘릴 때 악인으로 변할 뿐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이 지도자가 되면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유양을 보고 권력자를 선택하는 것만큼은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것만큼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에 최현대사를 통해 유양을 통해 얻은 것은 없고 잘못된 척도에 의한 지도자의 선택에서 많은 대가를 치러왔고 치르고 있음을 치열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모든 것을 마치고 드디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공수처가 로베스피에로가 만들었던 콩코르드세 혁명광장의 단두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어볼 뿐입니다. 인문학으로 아침 올려는 창문 밴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